어느 날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사는 은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은지는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늦은 밤 회사에서 밀린 업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은지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는 종종 고장이 났으며 그날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은지는 할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의 집은 9층이었고 평소 같으면 불편하긴 했지만 겁을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계단을 오르는 동안 섬뜩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3층 즈음에 도달했을 무렵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은지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5층에 도달하자 느껴지는 기묘한 느낌은 더욱 강해졌다. 이번에는 뚜렷한 발소리까지 들렸다. 은지는 굳은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은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계속 계단을 올라갔다. 7층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누군가 목을 낮춘 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은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었다. 마침내 은지는 9층에 도착했다. 그녀는 황급히 자신의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문을 쾅 닫은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문을 닫는 그 순간 자신의 뒤에 있던 무언가가 함께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거실 불을 켜고 주위를 살펴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은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끓어올랐다. 심지어 미묘하게 들리는 풍경 소리도 예민하게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같이 놀자. 은지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 소리는 확실하게 들렸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찾았다. 문득 시선이 창문으로 옮겨갔고 그곳에 순간적으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던 것 같았다. 하지만 금세 사라져버린 그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은지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이 일을 말하며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모두 그녀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 뿐이라고 웃어 넘겼다. 하지만 은지는 그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밤이 되자 다시 아파트로 발걸음을 돌렸다. 또다시 고장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라가던 그녀는 이번에는 4층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그곳 벽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색으로 다시 만나자 라고 적혀 있었다. 소름이 확 돋은 은지는 즉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몇 층을 건너뛰어 마침내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 종이의 내용은 은지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 무엇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지는 또다시 그 속삭임을 듣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리가 더욱더 가까이 들렸다. 그 소리는 분명히 그녀의 바로 옆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곧 다시 만나자. 그제야 은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집, 이 아파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려 하고 있었다. 이후로 은지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방에서 작은 종을 준비해 놓고 밤마다 주위를 둘러보며 잠에 들었다. 그 종소리가 그녀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에 마음에 위안을 삼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존재는 여전히 어디선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쉽게 안심할 수 없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그 존재는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젊은 부부 지훈과 서연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 이곳으로 이사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을의 어느 날 밤부터 그들의 삶은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세찼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오싹할 정도로 음산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지훈은 갑자기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에 의해 난 소리라 생각했지만 곧이어 다시 한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조심스레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현관문 쪽에서 나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훈에게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녀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계속해서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매번 바람이 불 때마다 반복되었다. 며칠 후 그들은 이웃인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밤의 방문자일지도 몰라. 할머니는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을 들려주었다.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는 밤이 되면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존재는 원한의 찬영혼으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잊지 않도록 일부러 소리를 내며 그 흔적을 남긴다고 했다. 지훈과 서연은 점점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들은 잠들지 않고 소리가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밤중 쿵쿵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조용히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지훈은 손전등을 들고 문을 열 준비를 했다. 문을 열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그 틈새로 차가운 기운이 피어올랐다. 아무도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 무언가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의 형상이었고 얼굴이 없는 듯 보였다. 순간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형체는 그 비명을 듣자마자 갑자기 바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후 부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낼 수 없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떠나기 전 그들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떠난 후에도 밤의 방문자는 이 마을 어딘가에 남아 있을 거야. 그의 원한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지훈과 서연은 마을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그날 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을의 오래된 전설처럼 그 기억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그 일을 잊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씩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이면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고 지금도 간혹 그 마을에선 밤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당신이 그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밤의 방문자를 조심하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 존재는 여전히 그곳 어딘가에 남아있을 테니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는 낡고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금기된 저택이라고 부르며 아무도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저택은 조선시대 말기에 지어진 것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길 이곳은 원래 부유한 양반 집안이 살던 곳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전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저택은 비어 있었고 그로부터 마을 사람들의 불길한 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청년이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자 이 외딴 곳에 방문한 것입니다. 청년은 밤늦게 마을의 여관에 묵으면서 이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저택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청년은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따라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깊어 갈수록 어두워졌고 조용한 숲소리만이 그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오래 걷다 보니 드디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탓에 외형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벽에는 덩굴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청년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현관이 펼쳐졌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망설이지 않고 천천히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거실, 부엌, 그리고 몇 개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텅 빈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실망하며 돌아가려 하다가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얇고 낮은 데다 거의 보이지 않아 지나칠 뻔했습니다. 호기심에 청년은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가는 낡은 나무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이 분명했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지만 그가 다다른 지하실은 놀랍도록 잘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지하실 중앙에는 큰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와 아이들이 찍혀 있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들의 얼굴이 모두 찢어져 있거나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마치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청년은 오싹한 느낌이 들어 사진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갑자기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눈을 돌리자 이번엔 그 상자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누군가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일기장을 꺼내들고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에는 불명확한 글자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지만 어렴풋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글귀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 전체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청년은 뒤에서 무엇인가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놓아둔 채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의 뒤에서 무언가 빠르게 따라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년은 필사적으로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고 가까스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멈춰선 그는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거리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마을에 가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자다가도 그날의 차가운 느낌과 뒤쫓기던 기억에 다시 쏘스라치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후로도 그 저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것은 단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산길을 따라 터벅터벅 걷던 청년의 일화가 전해지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이 마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금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